최강 이제 이론, 뭐 너무 간단했죠? 프레임의 정치, 수당의 정치, 권리의 정치.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실력을 다져보시죠. 자, 이 문제가 자선과 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자선, 시의 이런 말 들으면 이념적으로 아, 자유주의 이념이구나. 자, 정책적으로 봐보면 선별주의가 되겠죠. 선별 또는 자녀주의 복지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사회 구조와 사회 환경 관점에서 보는 건 사회민주주의 쪽이잖아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거는 자동으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보편주의, 보편적 복지. 또 하나가 제도주의, 제도적 복지. 이건 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뭐 충분히 아셨죠.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는 구조와 환경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자, 두 번째 얘기, 권력관계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정치의 삼각형을 한번 해보죠. 이념이 있고요. 세력이 권력이죠. 권력.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실화되는 게 정책이죠. 물론 또 이 정책은 이념의 영향,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실로 보이는 건 정책이다. 이념을 가진 세력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속살이다. 정책의 이면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세력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해줌에 따라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구나. 아주 거시적이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준다라는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한단 말 자체가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이념 속에서 야, 너네 나라 복지가 왜 이따위야? 자유주의 세력을 가진 애들이 지금 복지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이런 세력,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가진 애들이 세력화시키지 못했어. 조직화가 안 됐기 때문이야.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런 말은 사회민주주의와 어울린다. 자, 물고기 직접 잡아다 줍니다. 이거는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그러니까 당장 이거 직접 잡아다 준다는 봐보세요. 얘가 잡으러 갈 힘도 없어. 굶어 죽기 직전이야. 그럼 바로 쌀을 갖다 도시락 배달 바로 해주고 목욕 서비스 바로 해주는 거. 3번입니다. 그러니까 자, 자신의 권리라는 걸 자각하게 해준다. 자, 권력관계, 세력관계에서 너네가 힘이 없어. 야, 근데 받는 건 너네 권리야. 라고 자각하게 되면 서로 똘똘 뭉쳐서 세력화를 이루고 그럼 그런 정책을 나중에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뭐 이런 말들 1번, 2번, 4번은 그러니까 다 사회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보편주의. 1번에 3번 되겠습니다. 2번 가보죠. 복지 묘사 중 성격. 이건 이제 프레임 정치잖아요. 자유주의 아니면 사회민주주의죠. 선복지 후 성장. 복지가 먼저야. 그 얘기는 이 선복지는 선분배란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분배, 복지를 강조해. 그러면 이거는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죠. 너무 단순한 거죠. 자,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동이 먼저야. 당연히 사회민주주의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가난은 나라도 책임지지 못해. 그러니까 국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 프레임은 자유주의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야,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흔하게 하거든요. 당연하지. 이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쪽이야. 그럼 그때 가면 경제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할 수 없었죠. 복지의 개념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자유주의 프레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가난은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가난은 근본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라는 조직체가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사회적 위험은 국가의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이라 그러면 자유주의지만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면 사회적 위험이 대표적인 게 가난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프레임이 다른 거죠. 자유주의 프레임에 있다. 2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죠. 사회복지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다른 말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고 이거는 조건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조건의 평등 말고 결과의 평등이 들어가도 되죠.
자, 실질적 민주주의가 복지와 관련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되려면 자유권하고 정치권, 국민권은 곧 자유권과 같잖아요. 이걸로는 부족하고 뭐가 보장이 돼야 되냐? 사회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회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야. 돈 없는 사람도 병원 가고 돈 없는 사람도 대학 교육 받고 돈 없는 사람도 좋은 집에 살고 괜찮은 집에 살고 이거죠.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된 건 어쨌든 사회권이 가장 본질에 있다. 4번이 되겠죠. 4번 문제로 가보죠. 보편주의 관점이라고 아예 딱 물었어요. 그럼 이게 사회민주주의잖아요. 이념적으로는 그죠? 또는 뭐 보편주의 대신에 제도주의라고 해도 똑같죠. 요 사회복지 실천에 해당하는 거. 그럼 뭐 다 필요 없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잡는 법을 알려주고 그물도 사준다. 권리라는 말 나와야 돼. 권리. 야, 물고기 잡는 게 네 권리야. 권리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쪽에서는 사회복지를 권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는요, 시혜와 자선 차원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2번, 3번은 그럼 뭐에 들어? 이걸 제가 이런 말 썼죠. 생산적 복지. 굳이 얘기한다면 여기 이 생산적 복지는 일과 연계된 복지니까 제3의 길에 들어가고요. 제3의 길은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맥을 같이 해요. 물고기를 직접 잡아다 준다라는 건 자유주의죠. 시혜와 봉사의 차원, 은혜, 자선의 차원 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3번이 되겠죠. 권리가 중요했죠. 5번 민주주의와 사회복지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사회복지는 경제성장과는 전혀,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 이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GDP, 뭐 경제성장률 몇 프로,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GDP인데 그게 생산이에요. 1년에 얼마나 생산했어. 이게 올라가는 게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배를 받죠. 이 분배가 복지와 관련, 그 다음에 소비를 하고 다시 생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경제성장과는 전혀 관련성, 이래서 틀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다. 이게 맞아요. 관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잘 사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 주려면 일을 해야지만 잘 사는 사람도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할 때 사회복지는 분배가 일단은 강조점을 두는 건 맞는데 이거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분배는 존재할 수 없죠. 사회복지는 정치 참여와도 관련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정치 참여와 밀접한, 왜냐하면 이건 뭐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사회복지는 그렇죠. 뭐 아주 정답은 딱 요거예요. 5번에 3번. 사회복지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로는 불충분하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실질적 민주주의 돼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 평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1차적 분배하면 불평등이 되니까 2차적 분배, 즉 복지를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만들고 그럴 때 실질적 민주주의가 된다. 그 얘기는 조건의 평등이 만족이 되고 결과의 평등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보편적 복지는 절차적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강조하는 건 자유주의에서는 여기까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깊이 연관되는 건 자유주의야. 그 얘기는 자녀주의, 선별주의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차적 민주주의 플러스 실질적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보편적 민주주의하고 더 관련된 건 실질적 민주주의죠. 요거는 요거와 깊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보편적 복지는 절차적 민주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아니에요. 보편적 복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실질적 민주주의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것도 필요한 거예요. 보편적 복지가 되려면. 그런데 가장 관련이 있는 건 여기까지만 되면은 자유주의니까 자녀적 복지가 된 거잖아요. 여기다가 위에 또 하나 첨가되는 게 요게 될 때 보편적 복지가 드디어 가능한 거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정리하면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 사회민주주의 이거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오케이. 자,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되겠네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네. 자, 6번. 이것도 프레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나. 야, 네 인생 네 거니까 이거 우리가 자조, 스스로 돕는다. 자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난은 마땅히 나라가 구해야 된다. 국가나 책임을 얘기하잖아.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프레임 속에 있는 거죠.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조건이란 말 써. 조건의 평등. 이게 중요하다. 이거 사회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거죠. 국가가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시장임금보다는 사회임금이 높아서 거지가 거의 없다.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임금, 조건, 나라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번은 1번이에요. 쓰는 단어가 다르죠. 스스로 자자, 자조, 자립. 이걸 강조하는 건 자유주의죠. 개인주의. 개인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죠. 6번에 1번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죠. 자, 여기서 노골적으로 프레임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유주의 아니면 사회민주주의죠.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된다. 무슨 프레임이에요? 사회민주주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죠. 민주주의. 사회임금이 높다. 그지가 없다. 이것도 사회민주주의죠. 사회임금을 강조했으니까. 사회복지는 일종의 투자다라고 봤으니까 낭비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구두 닦기도 서울대.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닉 부이치치. 장애인이잖아요. 닉 부이치치. 그러니까 야, 닉 부이치치도 장애인, 손발 없는 장애인인데 열심히 개인이 노력해서 거북이처럼 꾸준히 노력해서 성공했잖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구두 닦기처럼 서울대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자유주의 프레임이야. 국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해라.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다른 하나는 4번이 되겠죠. 7번은 4번입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자, 복지국가 민주주의입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죠. 가장 잘 설명한 걸 고릅니다. 복지국가 민주주의는 깊은 연관성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깊은 연관성이 있죠. 정치니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가 바로 실질적 민주주의예요. 이거는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려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돼요. 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사회민주주의. 요 사회는 이렇게 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 작동하고 있냐면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주의 복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도주의 복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만 기초한 사회는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2번 얘기를 다시 얘기하냐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한 국가는 자유주의 이념을 채택한 국가에서보다 사회복지에 더 적극적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니까 8번에 2번이 되겠어요. 2번. 맞는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권을 배제하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할게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마샬에 보면 자유권이 있고 18세기, 19세기에 하면 정치권이 있고 20세기 가면 사회권이 들어가잖아요. 이 자유권, 정치권까지만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야. 근데 여기다가 사회권까지 플러스 시켜서 이 세 개 다를 강조하는 게 다를 중시하는 거죠. 그중에 사회권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 틀렸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건 사회민주주의 복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념에서. 그죠? 정치권을 배제할 수 없죠. 자유권, 정치권 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사회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배제한단 말 때문에. 자,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회권 보장과 실현에 적극적이다. 아니죠. 절차적 민주주의는 자유권과 정치권까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가 여기다가 사회권 보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회권 보장 실현에 적극적이다. 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주어를 바꾸면 이 문장은 4번 문장은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8번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죠. 9번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고기를 직접 잡아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자유주의잖아요. 수당의 정치, 그죠? 이거는 자성과 시혜의 관점이다. 맞잖아요. 자유주의가 자성과 시혜의 관점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 2번. 생산적 복지, 노동을 통한 복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뭐 그물도 사주는 거죠. 이거 맞죠? 다시 말해서 교육 훈련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직업을 잡게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는 복지병을 강조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 신자유주의에서 대처리즘 기억나시죠? 대처리즘. 이제 이 대처가 영국을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처럼 국가에 너무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복지를 계속 너무 강화하니까 대처가 보기에는 영국이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시잖아요.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에 엄청난 모범 국가였죠.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1979년에 대처가 정권을 잡는단 말이에요. 대처의 진단은 이거예요.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잖아요. 대처는 야,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해서 일할 생각을 안 한다. 이걸 복지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지에 병이 걸렸다. 이걸 영국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야, 국가가 자꾸 주면은 국민들한테 너의 권리니까 국가가 계속 줄게요 하면 일도 안 해. 게을러져.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해도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일종의 복지병에 걸린다. 그래서 국가가 너무 주면 안 된다. 그 논거로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게 복지병이 걸린다라는 거야. 복지에 주면 국가에 의존해서 일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가난은 별별로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신자유주의가 늘 강조하는 게 복지를 축소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근거로 두는 게 복지병 걸리니까 국가에 의존해서 가난해진다 오히려.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4번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물고기 잡는 것이 자신의 권리. 그러면 이거는 사회민주주의잖아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이 뭐예요? 제도주의 복지 내지는 보편주의 복지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자녀적 복지와 깊이 관련됐다니까 틀렸죠. 자녀적 복지는 자유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복지죠. 그래서 9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